최경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12월 10일)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 과정에서 부산시 핵심 사업 12개 중 9개 사업이 국비 반영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과 부산항 북항통합개발,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이전 실시 설계 용역, 그리고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 등이 국비 리스트에 올랐는데요. 어제부터 여야가 예산안 재협상에 돌입하면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부산시가 공언해온 국비 7조 원 시대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입니다. (1900년대) 초반 국내 최대 명란 창고를 관광 콘텐츠화하는 작업이 부산 동구청을 중심으로 본격 진행됩니다. 동구청은 명태 보급 창고였던 남선 창고 부지를 시작으로 초량동 이바구길을 따라 명란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명란을 재료로 하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쿠킹 클래스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이바구길을 따라 역사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상구 주례동에서 진주시 한 조경 농장으로 강제 이식된 부산 최고령 노거수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 600년이 넘은 이 노거수는 지난 2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의해 진주시 한 농장으로 옮겨져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사상구 의회는 보호수 이외 수령 100년 이상의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부산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17일 가결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진주시로 이식된 노거수에도 관련 내용이 적용된다는 부칙이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복합 독서 문화 공간인 지혜바다가 내일 김해에 문을 엽니다. 김해 지혜바다는 시설 사업비 56억 원을 들여 옛 주촌 초등학교에 연면적 3,523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장서 9만 7천여 원이 자리한 테마 독서 공간, 김해 지역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홍보하는 사랑방도 함께 문을 열 예정인데요. 개관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특별 강연 등 개관 행사도 진행됩니다. 네,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제 올해도 20일 남짓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12월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열흘이나 흘러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퇴근길은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7시까지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은 어류 관련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부산 동구에 전국 최대 명란 창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이 명란은 이 어류의 알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예로부터 제사와 고사, 전통 혼례 등 관원 상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생선으로 여겨졌는데요. 잡힌 시기라든지 장소, 또 습성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싱싱한 생물 상태 이것은 우리가 생태라고 부르고요. 또 얼린 것은 동태, 말린 것은 북어로 불리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등어, 2번 갈치, 3번 명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은요.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은 문자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농구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농구라고 저에게 힌트를 좀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부산 동구에 전국 최대 명란 창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명란은 이 어류의 알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제사라든지 고사, 또 전통 혼례 등 관혼상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귀중한 생선으로 여겨졌는데요. 잡힌 시기라든지 장소, 또 습성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의 싱싱한 생물 상태는 생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얼린 것은 우리가 흔히 동태, 말린 것은 북어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등어, 2번 갈치, 3번 명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떤 상태로 드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리 방법들도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부산광역시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레몬하우스에서 함께합니다. 중고차 사실 때 마음이 불편하시죠? 가격과 품질을 믿을 수 없다면 부산 중고차 안심거래소 부산카, 허위 매물 없는 부산카에서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한 번 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부산 중고차를 한눈에 보는 부산카, 부산자동차 조합이 운영하는 중고차 안심거래소, 가격 좋고 품질 좋은 중고차 부산카에 있습니다. 여가 우리 집이라고? 멋지네. 오빠야, 부산에서 인테리어 잘하는 회사 레몬하우스 내 믿으라 했지? 디자인 감각적이고 AS 확실하고 꿈꾸던 인테리어 레몬하우스. 좋네. 잠깐 인테리어 하려고요. 부산 경남 어디서든 레몬하우스 1644-0402. 오빠야, 인자 집에만 있고 싶지?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 추위도 추위지만 공기 때문에 공기질이 나빠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 관리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내일은 외출 시간을 좀 줄이시고요. 외출할 때는 필요할 때 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치질 이런 것들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운전 대신에 내일 하루만큼 좀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환기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등 필터는 주기적으로 점검, 교체를 해야 합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여러분들께 알림사항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가능하면 내일은 외출 시간을 좀 줄이시고요. 외출할 때는 필요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귀가 후에는 손발도 깨끗이 씻고 양치질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운전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에 좀 동참을 해주시고요. 실내외 공기 오염도 고려해서 적절하게 좀 환기를 해주시고 공기청정기 등 이 필터는 주기적으로 좀 잘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교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알림사항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 시각 교통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노주현 리포터. 네, 화요일 퇴근길입니다. 네.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은데요. 먼저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기장 쪽으로는 대관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현재 사고 처리 중이지만 뒤로 지체되고 있고요. 남해본서 부산 쪽으로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가는 길 역시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대저분기점에서 삼락 가는 길 현재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관문대로 단감 쪽으로 백양터널 요금소 이전부터 백양터널 가는 길 지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부산 시내도로 역시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먼저 만덕대로 제2낙동교에서 만덕교차로 구간 신호 대기줄이 길어져 있고요. 충렬대로 만덕 2터널에서 민원교차로 가는 길 도로 가득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동래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 구간 지체되고 있는데요. 원동교차로 방향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현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따라서 도심 쪽으로 석대나들목 이전부터 수영터널 가는 길 현재
현재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 시 외곽 쪽으로도 문현터널에서 광안터널 구간 현재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또 진구 중앙대로는 곳곳으로 BRT 공사 구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노주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퇴근길 안전운전, 조심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뜨겁게 달군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이지. 오늘의 키워드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김우중입니다. 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11시 50분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연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1년여간 투병 생활을 했었는데요. 평소 뜻에 따라서 연명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마련이 됐고요.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네. 사실 고 김우중 전 회장 하면 한때는 삼성의 이병철 또 현대 정주영 전 회장과 함께 국내 3대 재벌 신화로 불렸었죠. 네, 고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 1967년 31살의 나이로 대우 실업을 창업했고 불과 10여 년 만에 4대 재벌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대우그룹은 1990년대 말까지 재계서열 2위까지 올랐습니다. 김 전 회장은 1970년에서 1980년대 고도 성장기에 과감한 인수합병과 또 해외 진출 등으로 기업을 키워왔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저서와 명언을 네. 남기고 동구와 동남아로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우그룹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몰락을 했습니다. 자금난을 겪던 중에 사상 최대 규모인 41조 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대우그룹은 해체가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세계 경영 신화를 쓴 인물이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도를 내고 해외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이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냈습니다. 네. 이후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청년 사업가 육성에 주력을 했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청년들이 현지 취업을 넘어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줄 것을 유지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항상 밥만 먹고 성취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이대 세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그 김우중 회장이 2014년 김우중과의 대화 출판 간담회 때 인터뷰 목소리인데요. 사실 저는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굉장히 어렸을 때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내용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제목이 그때 굉장히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맞아요. 제목이었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은 것들을 남기고 세상을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맘카페를 울린 분유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캔당 거의 뭐 7, 8천 원? 많게는 뭐 비싼 분유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정도까지 한 통에 차이가 나서 그 거래처에서 늦어졌습니다. 항상 죄송하다, 기다려달라, 죄송하다, 업체에서 밀린다고 한다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사비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마지막 문자가 그거였어요. 아이 엄마인가 보다. 우리랑 같은 마음이겠거니 라고 그냥 막연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쳤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괘씸하고 화가 나고 애기 사진도 같이 있었어요. 설마 애기 키우는 사람이 사기를 치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네. 네, 들으신 것은 사기 사건에 당한 엄마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내용만 들어도 정말 분노가 느껴지죠.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아기 엄마들이 육아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이 맘카페가 최근 분유 사기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분유와 기저귀 사기를 당했다라는 제보글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전국 여러 지역의 맘카페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처럼 김땡땡 분유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의 고발 글들이 다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해당 글에 따르면 김모 씨는 여러 중고나라 번개 장터나 인별그램 등의 자신을 이 분유나 기저귀 판매 대행업자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네. 회원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납품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분유의 가격도 시중가보다 5,000원가량 싸게 팔고 또 재구매 횟수가 늘수록 할인 폭도 대폭 올려서 이 맘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평이 좋았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돈을 입금 받은 뒤 이 김모 씨는 어느 날부터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피해 회원은 약 300여 명의 피해 금액도 10만 원대부터 1,000만 원대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1,000만 원대까지 있어요. 네, 이 예. 회원들은 피해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는 대로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분유값도 그렇고 기저귀값도 정말 만만치가 많이 않거든요. 비싸죠. 네. 근데 또 아이들에게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약간 좀 역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맘카페 회원들에 따르면 현재도 다른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요즘 좀 핫한 키워드가 등장을 했죠. 네. 펑수 논란의 논란이 증폭입니다. 현재 펭수의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굽니까? 제 자신입니다. 하면 된다. 노력은 저기 한 게 배신하지 아니다. 않는다.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거 밀면은 똑같이 미세요. 요즘에 이 목소리 모르시는 분들 잘 안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른이고 어린이 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사장님이 편해야지 회사도 잘 되는 겁니다. 야, 우리 공부는 많이 해도 좋지만 너무 네. 많이 해도 안 좋아요. 최근 이렇게 한국 교육방송의 마스코트 펭수가 정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네.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펭수 어록이 있다라고 할 만큼 인기가 정말 높은데요. 네. 인사혁신처에서 홍보 목적으로 탄생시킨 이 펑수가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디 캐릭터인 그렇죠. 거죠. 펭수가 있는데 이 펑수라는 게 또 탄생을 한 겁니다. 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2일에 유튜브 채널 인사처 TV에 공개한 캐릭터 펑수가 있는데요. 인사처는 이 펭수의 성공기에 자극을 받은 다른 펭귄이 인사혁신처의 수습 직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 펑수를 세종시나 인사처 행사에서 마주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펑수를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대세 캐릭터인 이 펭수와 여러 가지로 정말 닮은 점이 논란입니다. 네. 이 펑수는요, 남극에서 온 이 EBS 소속의 연습생이라는 설정과 또 펭귄이다라는 설정이 똑같고요. 네. 또 노란 색깔 헤드셋을 쓰고 있는 등 좀 외견상의 특징 또한 같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펑수는 펭수를 선배님이라고 칭하면서요. 네. 스위스의 요들학교에서 요들송을 배우다가 한국으로 방문했다. 이런 점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사진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펭수의 짝퉁?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런 논란 때문에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불법 복제의 저작권 침해다. 이런 의견부터 네. 국민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시도가 보기 좋다. 이런 의견까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네. 이것을 보면서 좀 펭수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좀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펭수가 대세는 대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언론사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지금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펑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자, 다음 키워드도 알아볼까요? 네, 네 번째 키워드는 기적의 헌혈 릴레이입니다. 네. 아기가 혈소판이 부족해서 생명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온라인상에서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작성자 A씨가 이 아이 부모를 대신해서 태어난 지 100일이 채 안 된 아이가 이 B형 혈소판이 부족해서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건데요.
있는데요. 네. A씨는 아기가 하루에 성인 6명에서 한 7명 정도의 혈소판이 매일매일 필요한데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또한 아이가 입원한 이 병동에 예약을 한 후에 아이의 이름으로 지정 헌혈을 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로 헌혈 후에 인증사진까지 남기면서 이 수십 장의 헌혈 증서를 기부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누리꾼들은 혈소판 헌혈을 했습니다. 미션 성공,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등 인증샷과 함께 이 지정 헌혈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이 회원들의 이 헌혈 인증에 댓글로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우리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참 따뜻하죠. 정말 이 추운 날씨를 좀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키워드는 국민 10명 중 9명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9명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성인 남녀 5,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크다라는 항목의 응답률이 무려 91.9%에 달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조사 결과보다 14.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인데요. 또한 남녀 갈등이 크다라고 답한 비율도 지난 조사 때보다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답한 비율도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또 좋은 결과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63%는 이 삶이 전반적으로 행복하고 또 전체 83%가 한국 사람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워드 하나만 더 짧게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유명 관광지인 화이트섬에서 현지 시각 9일 화산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보트를 타고 있던 관광객들이 놀라서 막 재빨리 피신하면서 해당 장면을 찍기도 했는데요. 네. 그 찍힌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해서 5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이 됐는데 실종자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뉴질랜드 경찰은 화산 분출 당시에 화이트섬에 있던 만 7명 중에 5명이 숨졌고 또 화상 등으로 3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3명은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산 분출 이후에 공중 수색 결과 생명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습니다. 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색은 구조 작업이 아니라 희생자 수습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합니다. 김윤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1부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시사 퀴즈 문제는 명란이 어떤 어류의 알일까 하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싱싱한 생물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태라고 부르고요. 얼린 것은 동태, 또 말린 것은 북어라고 부르는 이 생선 무엇일까요? 1번 고등어, 2번 갈치, 3번 명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황광명 교수와 함께 시사식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 정보입니다. 어깨가 굳어 팔을 움직이기도 힘든 오십견.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더 괴롭습니다. 추위에 몸이 위축되고 활동량이 줄면서 어깨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돼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더 심해지는데요. 여기에 당뇨가 있다면 그 고통은 훨씬 심하고 더 오래 갑니다. 혈액 속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늘어나 오십견이 생길 위험도 4배에서 5배나 증가하는데요. 자칫하면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울 때는 어깨 근육이 수축하는 만큼 수시로 어깨를 풀어주고 당뇨가 있는 오십견 환자는 혈당 조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권영진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스티비의 가슴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날마다 한혜진입니다.
안목 보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는 일. 지금 나누세요. 당신의 목소리 하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겐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메뉴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실까요? 사실 명란젓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잖아요. 네, 이 명란이 바로 이 어류의 알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제사와 고사, 또 전통 혼례 등 관혼상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생선으로 여겨졌는데요. 잡힌 시기라든지 장소, 습성 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특징이지요. 싱싱한 생물 상태 이것은 우리가 생태라고 부르고요. 또 얼린 것은 동태, 말린 것은 북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사 퀴즈 문제입니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고등어, 2번 갈치, 3번 명태. 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떤 상태로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저에게 문자를 좀 올려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쓱 읽기만 해도 입에 자꾸 침이 고입니다. 네, 4784번님. 명란젓이 이 생선의 알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보고 드셨대요. 네, 근데 명란젓을 청양고추 쓱쓱 썰어서 올리고 참기름 뿌려서 드시는 거 너무 좋아해서 오늘 저녁 식탁에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네, 다른 반찬 필요 없죠. 요거 하나면 진짜 밥 한 그릇 뚝딱인 것 같습니다. 네, 5942번님께서는 명절 때 빠지면 안 되는 이것 전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해장에도 좋은 생태찌개 요건 남편 때문에 자주 먹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명절 때 요거 전 해서 따뜻할 때 그 자리에서 구워서 이렇게 바로 맛보는 게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4571번님. 이것이야말로 팔색조 매력의 생선이 아닌가 싶어요. 동태, 생태, 북어, 노가리까지. 네. 3818번님, 저는 요거 찜 좋아해요. 간장 조림한 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3919번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코다리로 먹는 게 너무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셨고요. 1647번님도 역시 꼬들꼬들 말린 코다리를 시원한 무와 매콤하게 양념해서 코다리 조림을 해서 먹으면 이것도 또 밥 한 그릇 뚝딱이죠 하셨는데 저도 요거 너무 좋아합니다. 예. 사실 좀 살짝 매콤하게 해서 조림 해 먹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간장 베이스로도 너무 맛있잖아요. 예. 4008번님, 어릴 때 이 생선 눈만 파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징그러워서 못 드신다고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그래요. 생선 보면 항상 눈을 이렇게 파서 먹으려고.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랬었다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어릴 때 아이들이 다들 호기심에 그런가 봐요. 네. 근데 또 어른들 중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또 맛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네, 눈만 이렇게 파서 드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1526번님, 저는 전도 좋지만 요즘은 동태탕이 최고죠. 예, 무, 콩나물, 대파, 땡초, 두부 넣어서 보글보글 끓이다가 여기에 수제비 반죽까지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나죠. 추운 날씨에 속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흰 가래떡 넣은 코다리찜도 맛나죠. 라고 하셨는데 요즘 보니까 코다리찜 전문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집에서 해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식당을 찾으셔서 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776번님, 요즘 이 생선이 없어서 어부들께서 힘들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하시면서 이바구 스튜디오 처음 탑승해 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하셨는데 네, 환영합니다.
6776번님 앞으로도 퇴근길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탑승은 마음대로 하시지만 하차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꼭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7028번님 요거 특히나 동태찌개 같은 경우는 감기에 특효약이랍니다 하셨는데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얼큰하게 먹고 나면 진짜 감기 뚝 떨어질 것 같아요. 네. 7673번님 겨울은 무 넣고 시원하게 국으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2827번님은 아닙니다. 이거 졸여서 먹어야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8169번님은 저녁에 동태국 끓여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저녁 메뉴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생선으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너무나 많네요. 7093번님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려고 퇴근 후에 학원에 다니는데 오늘 실습 종목이 딱 북어 구이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거 완전히 바짝 말려서 국으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북어국 해장용으로 굉장히 좋은. 네.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저에게 이 국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솥 끓였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요거 또 구이도 양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6468번님께서 명천에 사는 태시 어부가 낚은 물고기에서 유래됐죠. 이 이름이 라고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힌트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오답이 전혀 없습니다. 1206번님 따뜻한 저녁 시간입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에 이거 국 끓여서 먹으면 참 좋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해서 요리해서 드시면 좋은지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샵 1057번으로 정답과 함께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계속 열어두고요. 잠시 광고 듣고 시사식탁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1월 7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네,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는 맛깔나는 이슈들을 항상 가득 차려놓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시사식탁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황광명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잘 지내셨어요? 며칠 전에 좀 추웠는데 네,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더라고요. 예, 미세먼지가 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예전에는 4만 4온 이랬는데 요즘엔 4만 3이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그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줄어들까 봐 조금 합니다. 맞아요. 예. 네. 힌트가 좀 될까요? 충분히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 힌트를 안 주셔도 모든 분들이 지금 정답을 주시는데 계속 제가 먹는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알이 좀 비싸지 않나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아주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밥 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먹는 걸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1602번님도 요거 코다리로 해서 먹는 게 밥도둑이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얼큰한 동태탕입니다 이러셨는데 네. 먹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배가 고프지만 어쨌든 저희는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나왔죠. 전형 결과와 정시 입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 이 대학의 전공 선택이라든지 진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 진로, 진학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저도 아이들이 지금 현재 중학생이지만 향후에 또 시험도 치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 전공자는 아니지만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또 취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있나요? 있죠.
어떤 과가 취업이 잘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네. 뭐 정확하게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자제분들이 있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가장 궁금한 게 취업이 잘 되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취업이 지금 당장 잘 되는 과가 있고요. 향후에 조금 잘 되는 과가 있고요. 네. 예측을 조금 해가야 되는데 일단 쉽게적으로 이런 질문이 많이 받거든요. 저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 업무겠죠. 네. 그런데 어느 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거나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업. 네. 그런 직업을 가진다고 하면은 뭐 취업 잘 되죠. 다 선호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취업, 전공 그리고 적성을 좀 나누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 적성 중요하죠. 근데 이제 중요하죠. 개인마다 성향, 관심사,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획일적으로 이게 좋다, 이게 제일 좋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말을 한다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소셜 위치가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올해 이제 45 넘어가지만 저도 사실은 제 적성을 모르겠거든요. 교수님도 모르세요? 저도 제 적성을 모르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네 적성이 뭐니 적성을 찾아가라 말할 수가 없죠. 교수님 학부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학부가 기계공학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네네. 진학을 할 때 내 그렇죠. 적성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진학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들이 위로 2명이 있는데 네. 형들이 토목공학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제 의과대학을 가라 네. 그랬는데 의과대학 가기에는 좀 성적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서 그러면 남자가 이과 학생이 갈 수 있는 데가 공대 쪽에서 이제 공과대학에서 골라야 되는데 네. 학생 수를 가장 많이 뽑는 데가 기계공학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간 거죠. 그래서 네. 저도 기계공학을 하다가 석사 때 또 전공을 또 바꿨죠. 예, 석사 때도 전공을 제가 2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면 석사 때는 전공 이게 그 적성에 따라서 가신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또 트렌드에 맞게 그러니까 인생이 참 보면 네. 우리 학생들한테 적성을 찾으라고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적성 하고 이제 교육시켜주고 아웃도어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데 네. 그게 경험으로 좋지만 획일적으로 얘가 이런 성향을 가졌다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석사 때 전공을 2번 바꿨거든요. 그래서 총 전공 3번 바꿨어요. 네. 그래도 잘 대학에 먹고 삽니다. 교수님도 네네네. 이러시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그 적성을 찾아서 전공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성적순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니면 예. 고등학교 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권유로 학과 진학하는 게 일단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네. 아마 최근 2010년 전으로 대학에서는 그 자율 전공 학부 네네. 그리고 이제 교양에서 각종 교양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적성 찾기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네.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외부 특강이나 전문가들 이제 와서 네네. 어떤 직업이 자기나 자신한테 맞는지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네. 자문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대학 4년 동안에는 전공 분야도 공부하지만 본인의 적성 찾아가는 그런 기회의 장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근데 90년대는 드라마 영향으로 뭐 인기 학과가 생겼던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사실 90년대 대학을 다녔거든요. 아, 그러세요? 후반이긴 하지만 후반이세요? 네. 그런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드라마 영향으로 인기 학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인기 학과나 취업과 관련돼서 이런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좀 볼 수 있는데 네. 되게 재밌습니다. 저도 수능 1세대거든요. 90년대 죄송합니다. 드라마 영향으로 인기가 있었던 학과들이 좀 있었어요. 네. 허준, 파일럿 네네. 기억나세요? 네, 드라마는 기억나요. 그렇죠. 네. 이게 한의학과하고 네. 항공운항과를 히트를 쳤습니다. 전국구로 올려놨죠. 네. 원래 한의대는 입결도 높았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수도권에 있는 K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송 끝나고 나서 엄청난 긍정적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네. 직업으로 당연히 그런 직업이기도 하지만 좀 많이 포장이 되어서 수험생들한테 많은 또 선택도 받았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은 보니까 대학을 선택할 때 예전에는 뭐 점수를 맞춰서 그때 돼서 그렇죠.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미리부터 목표를 좀 확고하게 세웠을 때 대학 네네네. 진학률이 높아지는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최근은 아무래도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전공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과거에는 90년대, 2000년에는 이제 언론이나 드라마의 영향으로 네.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을 하고 유명한 친구들이 어떤 과에 전공을 했냐에 따라서 뭐 좀 취업, 학과 선택이 조금 뭐 디펜던트 했거든요. 네. 최근 이슈가 뭔지 아세요? 최근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없어질 그렇죠. 직업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 그렇죠. AI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인공지능, 네, 네. 뭐 빅데이터. 그렇겠죠. 요즘 네. 대학과 취업 등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직업이 어떻게 변화할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이 가장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이런 직업이 좋았지만 좀 지나가 보면 과연 그 직업이 남아 있을까, 사라질까? 네. 우리 금방 사회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면 1950년대 전후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직업이 뭔지 아세요? 50년대 전후라고 하면 막 뭐 2차 그렇죠. 산업 이런 거 하니까 뭐 공장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신발 공장 아니면 신발 공장은 조금 네. 지난 한 70년대 그런가요? 전으로고요. 네. 섬유 공장도 70년대 초부터 80년대 넘어올 때까지 많았고 네. 가발 공장이 한 60년대 많았습니다. 네. 여성분들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50년대는 가장 인기 많은 직업이 뭐였냐면 네. 전화 교환원입니다. 아, 네. 이제 이해 좀 되시죠? 그때는 집집마다 전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죠. 교환원이 네네. 세대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 보면 콜센터 근무직이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상당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네. 좋은 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고요. 오.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또 선호하는 직업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굉장히 감정 네. 노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힘든 직업 맞습니다. 쪽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생각을 해보면 미래 분명히 좀 달라질 거잖아요. 먼 네네네. 미래도 아닐 것 같아요. 네네. 불과 몇 년 후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때도 뭐 로봇이 등장을 하고 AI가 발달을 하더라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살아남을 것 같고 그게 좀 유망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네네네. 네, 맞나요? 맞습니다. 금방 네. 일단 우리가 먼저 하나만 또 정리해 가면 네. 트렌드 중에서 제가 졸업할 당시만 해도 금융고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금융고시 네, 있죠. 네, 당연히 네. 증권사, 은행권, 금융취업 희망했는데 네. 점점 낙타의 바늘기 정도 돼가는 거죠. 점점 들어가기 어렵죠. 네. 그리고 40대 전후로 명퇴당하고 있고. 왜냐하면 대면 업무가 없어졌거든요. 네, 네. 1대1 대면 업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금융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죠. 네. 은행만 하더라도 우리가 휴대폰 앱을 통해 다 처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화물 운송 그리고 이제 차량 운송하는 직업들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직업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일할 공간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어제 한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도 인력이 확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문 자체가 요즘에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맞습니다. 예. 네, 직접 와서 주문을 받거나 이런 직원들이 수가 확 줄었다라는 것들 보면서 아 진짜 갈수록 정말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일할 공간 자체가 점차 줄어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3 학생들이 대학 가고 지금 그 친구들이 당장 10년 안에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보면요. 네. 대부분 아는 직업 중에 있습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가에서 인정해서 자격증을 부여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업들. 네. 아시다시피 의사나 간호사나 보건계열이나 변호사나 교사나 공무원들 그런 거 공과대학 같으면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직업군들이 소수에 해당합니다. 네. 다수에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 취업자가 유입이 매우 낮아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뽑지도 않고 아마 점점 폭이 접어지다가 언젠가는 또 소멸돼가는 아마 그런 직군이 되는 거죠. 교수님도 그러면 직업이 좀 불확실한 거네요? 맞죠. 예. 저도 국내 대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지방 대학이나 뭐 수도권인 대학을 떠나서 일단 신규 유입 학생이 낮아지고 대학에 입학한들 취업과 관련돼서 고민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굳이 대학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대학 사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언론이나 TV나 매체 그리고 이런 유땡 같은 그런 데서 많이 획득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우리가 벚꽃 개화하는 순으로 해서 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직업 그만두면 우리 KNN의 자리가 좀 남아야 아니 될 그러면 건데. 교수님 방송은 어떤가요? 방송인들. 네. 방송인도 점점 저는 줄어들죠. 괜찮을까요? 아니 네. 아니죠.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언론사가 독점입니까? 아니죠. 너무 매체가 많아지고 있죠. 너무 많아졌죠. 네. 다양해졌죠.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채널 자체가 너무 생각했던 많죠. 채널이 있는데 네. 옛날만 하더라도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앉으면 우리 KNN 딱 틀고 네. 옛날 PSB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KBS 틀고 M54 틀고 네. 하지만 우리 부산 경남에서는 KNN이 독보적으로 많이 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채널 이제 시청률이 점점 좀 줄어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죠? 아. 정보를 획득하는 채널 자체가 너무 다변화되었고 많아요. 너무 많아졌죠. 네. 너무 많은 전문가가 유땡이라고 하는 네. 너튜브라고 하는 그런 데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앉아가지고 TV를 볼 필요 없는 거죠. 네. 우리도 뭐 KNN에 뭐 유튜브라도 네. 하나. 요즘 저희 KNN 라디오가 유튜브로 네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 청취자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우리 사회자분이 지금 KNN에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명하고 이게 지금 가장 시각적으로 확인이 안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요. 네. 이게 시각적으로 좀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근데 아쉽습니다. 저희 지금 예. KNN에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쪽을 통해서도 또 네네네. 라디오 채널을 접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빨리빨리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네네네.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그 두 번째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자격증이고요. 두 번째는요. 엔지니어링 기반의 자격증을 취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네. 우리 코딩 기반의 소프트웨어 전문가 아, 네. 그리고 기계 기술, 건축, 토목 등 설계 전문가와 인공지능, 딥러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가 네. 이런 걸 소위 말하면 초연결 시대를 연결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런 전문가를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네.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대학 4년 동안에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대학에서 이런 전공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제가 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네. 제가 다닐 적에는 농업 분야의 학과가 좀 있었어요. 2000년만 들어오면 다 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이름이 생명공학과 바이오 학과로 변신을 했어요. 맞아요. 대학도 트렌드와 네. 미래 예측을 하면서 학과 명칭을 요즘 학과 점점 바꿔가는 학과 거거든요. 이름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완전 융합 학부가 되어가지고 다양한 학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전공들은 사실은 공과 대학에서도 인기가 많은 학과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전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전요 전화기 알아요. 알아요? 네. 일반 분들 잘 몰라요. 네. 전학이가 사실은 휴대폰 학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을 줄여갖고 말하는 말인데 사실은 모든 전공의 모태는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에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네. 이 전자공학이 컴퓨터공학으로 넘어갔고 사실은 전기공학과 좀 약간 다르거든요. 네네. 학문의 스펙트럼이. 전학이 학과에서 금방 말씀드리는 이런 공부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그 수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는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외국과 무역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네. 그럼 또한 수입도 많이 하죠. 그래서 외국어 경쟁력을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간혹 이제 온라인 통역 서비스가 생겨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드는데 그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프린터가 나오고 뭐 태블릿 PC를 통해서 문서가 없어지는 뭐 세상이 올 거다 네네. 했지만 실질적으로 A4 용지 박스 아직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네. 우리가 문서화된 거 많이 보거든요. 프린터 다닌 것들. 네. 그래서 영어를 기반으로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또는 제2의 아랍어와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 경쟁력이 더욱 절실하게 이제 필요한 시기인 네. 거죠. 저희 딸아이에게 제가 미래는 굳이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란다. 그렇죠. 네, 열심히 제가 해야 보기에는 된답니다. 제가 보기엔 제2 외국어 네. 경쟁력도 양극화된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몇 개 국어를 하거든요. 네. 전혀 못하는 친구들은 전혀 못해요. 일단 그러면 교수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로봇이나 컴퓨터 같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기술 기반의 그런 엔지니어링 기술을 좀 확보를 하고 그렇죠. 외국어가 다재다능한 그런 인력들이 앞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이 선호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선호하는 직업들이. 따라서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요.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학습이 우리 대학교 1학년 들어간 학생,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 네. 4학년 학생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식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마무리하면서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바로 3번 명태였죠. 예. 어떻게 해먹냐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고 9260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422번님 며칠 전에 집 근처에 코다리찜이 생겨서 다녀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단골될 것 같다고. 네, 0104번님은 많은 요리 중에서 그래도 생태탕이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다양한 요리 방법과 함께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9192 그리고 5942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강산의 노래 중에서 명태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저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태